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울산 아파트 화재 이야기입니다. 자, 울산에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가 났었죠. 굉장히 큰 불이 났었습니다. 이 화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고였는데, 대한민국의 119 구조대 소방대원들의 희생으로 인명사고 없이 잘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사진들 보면 정말 몸을 던져서 구조를 해낸 소방대원들의 모습, 이 시대의 참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30몇 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낸 영웅들의 사진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방화복이 정말 다 그을러져 있고 그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참혹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사가 될 뻔한 현장을 국민들의 찬사로 바꿔놓은 이런 위대한 살아있는 영웅들의 희생과 노력,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런 감동을 와장창 깨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이 울산 아파트 화재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과의 간담회 이야기예요. 자, 울산시에서는 시 예산을 동원을 해서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호텔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불나면은 나라에서 호텔을 제공해 주나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하기는 하나 너무나 뻔뻔한 그 피해자들의 주장에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의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희생으로 불을 진압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집 보금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장이 발빠르게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이 송철호 시장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습니다. 불은 당연히 꺼주는 거고 피해 보상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힘들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송철호 시장이 일단 시 예산으로 호텔 숙식 지원해 줄 테니 거기서 숙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 주민 중 일부는 그 호텔 말고 더 비싼 롯데 호텔로 숙식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그건 네 맘인데 대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네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방송으로 간담회를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 채팅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했습니다. 사람들 떼쓰고 억지 부리고 마치 세월호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는 식의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간담회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피해자들의 의견과 불편한 점을 듣고 도와주러 온 시장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불을 낸 사람이 사죄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자, 현재 아파트 이재민 200여 명, 한 26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울산시가 제공한 숙소인 스타즈호텔, 롯데호텔, 신라스테이 등의 호텔 시설과 기타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숙박비 2인 1실 6만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원입니다. 우리가 언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줬죠? 자, 울산시에서 시 예산으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것 가능합니다.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건 배려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이 났는지
화재 원인을 규명을 해야 하고요. 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화재가 난 사람들을 호텔에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는 특혜를 지원했었습니까? 이건 그냥 울산시 차원에서 정말 특별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더 안 해주냐고,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고, 중앙정부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떼를 쓴다. 참 씁쓸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B나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정부는 이렇게 움직였을까? 자,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자 참 씁쓸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 좋죠. 정부가 국민을 배려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마치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까운 예로 의사들의 국시 있죠. 네, 국시 우리 시험 좀 봐줄 테니 빨리 배려해봐라, 우리한테 빨리 보게 해줘봐라 라고 의대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시험을 연기까지 해주면서 시험에 응시하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본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시험 봐드릴게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배려를 권리라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죠. 이번에 울산 화재 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린 겁니다. 그렇게 울산시에서 황망한 사고를 경험한 이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약한 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참 보기 흉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재 정권 시대, MB 박근혜 시절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일거리 빼앗고 잡아가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정부가 만만하다, 물렁물렁하다 생각하니까 아주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해도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다 잡아가던 감염병이 다시 재확산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또 시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합니다. MB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대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울산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이 말이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안타깝고 딱하지만 선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릴 때 다 배웠습니다. 배려는 고마워하면 된다.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배려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